네, 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1학년 여러분,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큰 1단원을 끝내는 그런 시간이라 1단원 전체 마무리 한번 해볼 거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면서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은 교과서보다는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화면 봐주세요. 네, 큰 1단원의 우리 단원명이 뭐였냐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서 두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시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 보고 산문도 봤었는데요. 시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법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나타난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비유의 개념은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이라고 하죠. 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의 효과는 조금 더 참신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조금 인상 깊은 표현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네, 비유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들, 아주 많이 쓰이는 것들부터 보겠습니다. 직유법이 있습니다. 직유법은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대놓고 드러나거든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또는 뭐뭐인 양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등의 연결어를 활용하여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유의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래서 이렇게 듯이가 쓰였죠. 뭐뭐인 듯이. 네, 이런 말이 쓰였으면 직유입니다. 은유 가볼게요. 은유법은요. 조금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한 그런 비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나이다. 가의 나라는 그런 형식으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암시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장으로 의미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나는 나를 빼고 당신은 행인이다. 가는 나이다. 가는 나이다. 이런 형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런 표현 방법이 나오면 은유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작업인데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렇게 원래 햇발이라는 건요. 햇빛을 의미하는 건데요. 햇빛이 속삭일 수 없죠. 네. 그런데 햇빛이 마치 사람처럼 돌담에 속삭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인법이 쓰여진 부분이라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에 나타난 비유. 네, 우리가 이제 봤던 봄나무라는 시가 있었죠? 네, 처음에 봤던, 봄나무가 아니고, 봄나무는 선생님이 3학년 걸 헷갈렸고요. 네, 포근한 봄이었습니다. 포근한 봄. 네, 포근한 봄이라는 시에서 원관념이 봄눈이었는데 이 보조관념을 사용해서 빗대어 표현해줬어요. 봄빛이나 새끼 고양이의 눈을 이라는 그런 보조관념을 사용해서 비유를 해줬는데 포근하다는 것과 부드럽다는 것이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인상 깊은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거고요. 비유가 성립하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서 유사성,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배웠었죠. 네. 그리고 상징. 상징은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써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시에 나타난 상징의 효과,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거는요, 좀 작가가 자기 자신이
작가 자신이 이렇게 새롭게 부여한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게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작가가 새롭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다 썼구나 라고 하면 상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에 나타난 상징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에서 삶과 인생을 길이라고 이렇게 빗대어 표현을 해줌으로써 인생이나 삶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길이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으로 나타내 주어서 머릿속에서 쉽게 떠올리고 또 우리가 더 이해가 쉽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면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의미를 다양하고 깊이 표현할 수 있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인상 깊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문의 향기, 산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네. 산문에도 당연히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비유는 역시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산문에 나타난 비유의 효과는요. 소설의 문체를 형성한다. 문체라는 거는 어떤 그 작가만의 독특한 그 문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가만의 독특한 문장력. 우리가 사람마다 말투가 다르고 어투가 다르듯이 작가마다 문장력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문체라고 하는데요. 이 소설의 문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상징이나 비유를 많이 쓰냐 적게 쓰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네, 역시 어떤 보조관념을 가지고 오면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꿩을 보면서 우리가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꿩을 보면서 당당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용의의 모습을 꿩에 비유하면서 꿩이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과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가 쓰였다. 상징의 개념. 상징은 역시 작가가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적 상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역사, 문화, 종교 등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남으로써 인류에게 유사한 정서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상징. 물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물에서는 뭐 생명력, 재생 이런 게 있고요. 불은 소멸과 죽음이라는 그런 상징이 있죠.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형적 상징, 아주 예전부터 내려왔던 거,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들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관습적 상징은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관습적으로 굳어진 상징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 국화는 지조와 절개.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관습적인 그런 의미 또는 이 관습적인 의미가요, 이 관습적인 상징이 다른 나라랑 통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통하는 것도 있고 통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비둘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좀 일반적인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엉이 같은 게 좀 그렇습니다. 부엉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좀 무서운 존재, 좀 을씨년스러운 존재였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부엉이가 복을 불러일으키는 새다, 복을 불러오는 새다 이런 상징이 있고요. 또 하나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까마귀가 있습니다. 까마귀 우리나라에서 완전 흉조죠, 흉조. 뭔가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건데요. 외국에서는요, 까마귀가 되게 좋은 의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 상징은 정말 작가가 그
작품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그 상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 중에서 윤동주는 별을 희망이나 이상으로 표현했다라는 점. 네, 그런 것들이 개인적 상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문에 나타난 상징.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구절들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당연히 용이가 꿩을 보면서 어떤 용기나 자유, 생명력,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좀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꿩에 빗대어서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상징물로 사용이 됐었고요. 산문에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 네, 어떤 효과가 있나?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효과,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효과, 그리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이게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을 조금 단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 한번 다 정리를 해봤고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여러분께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시간에 쫓겼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등교 계약을 하고 나면 빠르게라도 다시 훑어볼 예정이니까 그 보충 설명은 우리가 등교 계약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단원 여기까지 했고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단원 들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